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자소서 다들 쓰고 있으실 텐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기술서라고 천자를 쓰셔야 합니다. 여기에 뭐를 써야 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셔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소서보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력을 정리를 해라 라고 말씀드렸죠. 생산직 근무 시에 어필할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려면 어디서 근무를 했고 어느 부서에서 어떤 직위에 어떤 업무를 했는지라는 부분을 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맡았던 담당 업무, 그리고 주요 성과, 습득 역량, 그리고 입사 후에 역량 활용 방안,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천자를 만드시는 게 좋고요. 가부터 다까지는 개조식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입사 후에 역량 활용 방안은 서술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천자를 다 채워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론적인 측면에서 길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예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에서 모빌리티 기술의 핵심 인재라는 점을 강조를 하셨다면 2번은 일단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본인의 성격의 단점,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이거를 600자로 쓰셔야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현대자동차의 인재상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열린 마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창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한다. 이게 인재상이고요. 5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도전, 창의, 열정, 협력, 글로벌 마인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글로벌 마인드는 여러분들이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면 도전, 창의, 열정, 협력만큼은 최대한 2번과 3번에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 자, 협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그 대안을 찾아보려는 장점을 최대한 강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소서 항목에는 본인의 성격에서의 단점을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 발생 시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전문성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던 최근 기준보다는 예전에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업무의 초반이나 아니면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었던 시점을 떠올려도 괜찮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문제 발생 상황에서 성격상의 어떤 단점이 지금은 나의 장점이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어필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협업 시에 조직의 목표를 최대한 달성했던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조금 강조를 드릴 부분은 자소서 2번에서 대부분 본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작성을 하실 텐데 이 항목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나의 단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결을 다 했다라는 관점보다는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하여 성장했던 이런 모습을 제시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이어져야 되는데요. 이번에서의 소재가 나의 어떤 업무 적응의 초반이라고 하면 이번의 경험이 있었기에 최대한 나는 성장할 수 있었고 이런 사고를 3번 자소서 항목에서 더 성장한 그 이후의 단계를 어필하는 게 어떠냐? 어쨌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극복을 했던 사례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자소서 틀잡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산직에서 협업이 왜 중요한지 이런 조직 적합도 관점의 가치관이 일단 필요하고요. 어떤 소재를 쓰시냐, 과거 조직의 어떤 특성, 생산직이면 생산직 아니면 서비스업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특성과 나의 직책, 위치, 그리고 당시 조직의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을 제시를 해보시고요. 그 당시에는 위기 상황이었다. 해당 문제 상황 속에서 내 미흡한 점이 드러나야 성격의 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어진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어떤 주도적인 행동을 했느냐,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과 문제 재발을 방지했다. 이런 부분을 제시해 보시고요. 최종 결과는 해결되셨을 거고 배운 점이 무엇이다. 협업 과정에서 성장한 나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제시를 해보셔라. 그래서 자소서 예시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근무 시에 A라는 조직 목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과 같은 문제 상황을 팀 동료와 함께 수습을 했던 경험이 있다. 문제 해결 2갈씩이죠. 상황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해당 상황은 전례가 없던 처음 접하는 문제인 만큼 마감 기일이 촉박하여 어쩔 수 없이 대부분 포기해야 한다는 이런 팀 분위기 속에서 선임이 제안한 문제 해결안을 통해 우선순위 중심의 팀 전체의 인력 재분배 과정이 발생하였다. 내가 주도적인 행동을 하여 문제 해결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해결 관점에서 초반에는 선임에게 배울 수 있었던 과정을 깔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웠던 점이 바로 나옵니다. 현실에 놓여진 상황만 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떠올린 선임을 보며 소극적인 저의 단점이 조직에 끼치는 목표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동료를 통하여 성장하는 첫 단계입니다. 따라서 당시 새로 주어진 과정에서 효율화 과정을 더욱 나는 고민을 하였고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었으며 팀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더 앞당기는 대안을 여러 각도로 바라보며 스스로 시야를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성장 과정이죠. 배운 점과 사고의 전환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전환으로 현실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실시간 변화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실현 가능성을 시각적 효과로 현황을 강조하자 초반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다른 동료들도 기일 내 해보자는 긍정적 마인드
안으로 다시 뭉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 당시에 깨달았던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동료들까지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당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고 동일한 문제의 재발 시에 즉각 대처가 가능한 신규 매뉴얼까지 마련하는 성과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변화를 해 나가는 나의 모습 그리고 동료에게 끼친 긍정적인 효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입사 이후에도 반복적인 업무 속에서도 업무의 효율화를 고민하며 발생 가능한 문제의 변수를 줄여 차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다시 제가 강조드리지만 미흡한 단점을 통하여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반박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를 극복했던 과정도 자세히 담아주시고요. 최근에 이와 같은 협업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